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출근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도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고 일각에서 제기된 론스타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한 후보자와 내각 인선 전반을 상의하고 있다며 책임 총리제 구현을 강조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로 출근 소감을 대신했습니다. 인사청문회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한 후보자는 단기적인 코로나 추경 필요성엔 공감을 표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대외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겠다는 그러한 의지와 목표를 가져야 된다. 과거 론스타 사건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일했던 경력 논란에 대해선 론스타 문제에 대해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적은 있지만 김앤장에서 사적으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총리 지명 이후 추후 내각 인선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오늘도 유능한 정부를 내세웠습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일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선인 측은 책임 총리제 실현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총리 지명 전 한덕수 후보자에게 내각 인선안을 통째로 줬다며 사전 검토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고 장제원 비서실장도 당선인이 임명될 총리와 내각 구성을 이번처럼 3시간 이상 논의한 적이 없다며 한 후보자가 실질적인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리는 장관, 장관은 차관에 대한 추천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책임 총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각 인선은 막판 검증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경제부총리 등 경제라인과 외교안보 라인 중심으로 우선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엔 추경호 의원과 최상목 인수위 경제분과 간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외교부 장관엔 박진, 조태용 의원,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외교안보 분과 간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어떤 인물인지 임명의 배경과 향후 국회 인준 전망까지 정치팀 조명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한덕수 후보자 공직 경력 말 그대로 화려합니다.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두루 요직을 거쳤어요. 네,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는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역임하며 세간의 이름을 알렸는데요. 네. 참여정부표 경제 철학을 구현하는 사령탑 역할을 한 겁니다. 네. 당시에는 성장을 위해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는가 하면요. 강남 집값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청와대 입장을 적극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의 확장적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긴축을 하는 그러한 기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마 평당 5천만 원씩 가는 그러한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 네, 또 참여정부 후반엔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는데요. 정권이 이명박 정부로 교체된 뒤에도 그 공을 인정받아서 바로 주미대사로 기용됐습니다. 네. 미국 의회가 FTA를 비준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이어서 한 겁니다. 자, 네. 그래서 한덕수 후보자 무색무취다. 정권의 성향, 취향과는 상관없이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는 그런 전형적인 관료형 인사다. 이런 평가가 나올 법한데 사실 이런 평가는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인지 참여정부에서 당시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한 후보자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문 대통령의 책 운명을 보면요. 참여정부 말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폭 확대를 놓고 논란이 컸는데 당시 개방폭을 확대하자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정리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한덕수 총리였다고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 부담을 넘기지 말자는 취지로 이제
한 총리가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문 대통령은 이후 이들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 우연한 일 같지는 않다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얽힌 인연 때문인지 한덕수 후보자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속내 좀 복잡한 것 같고 사실 그렇게 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송곳 검증 예고하고 있죠? 네, 민주당은 조속히 인사검증 TF를 꾸려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적용한 인사검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네. 역대 정부에서 가졌던 이력은 중요치 않습니다. 대전환기의 숙제와 양극화, 저성장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정 운영 철학과 역량을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네, 사실 MB정부 주미대사로 임명됐을 때도 당시 민주당은 대구 경북 출신의 호남 인사 끼워넣기로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며 떨떠름했는데 그때랑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당내에서는 민주당 정권에서도 요직을 두루 거쳤는데 새로운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 한 덮어놓고 반대하기만은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한덕수 카드를 꺼내든 데는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좀 수월하게 통과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좀 있었을 텐데 그런데 민주당하고 정의당 보면 지금 이거 검증하겠다 저거 검증하겠다 지금 하나둘씩 꺼내 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경력과 그와 관련된 재산 형성 과정이 우선 검증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한 후보자는 2002년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물러난 이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고문으로 일을 한 적이 있고요. 2012년 주미대사를 그만둔 뒤에도 무역협회장과 민간기업 고문 등을 맡으면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공직에서 얻은 정보나 인맥을 활용해서 부적절한 이득을 취한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에 총리 시절 공개된 한덕수 후보자의 신고 재산은 31억 원 정도였는데요. 2007년도에. 네, 2007년도에 31억 원 정도였는데요. 네. 이후 주미대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나 있던 한 후보자가 재산이 늘었는지 그리고 재산이 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늘었는지 그리고 그 방법엔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명환 기자. 네. 경찰이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연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는데요. 경기도청이 수사를 의뢰한 지 열흘 만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아침 경찰이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경기도청 총무과와 조사 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겁니다. 총무과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부서로 김혜경 씨 측근이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직 5급 사무관 배모 씨의 소속 부서입니다. 대선 당시 의혹을 제기한 비서실 전 직원은 수년간 배 씨의 지시를 받아 한우와 초밥 등 김혜경 씨의 물품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0만 원치 해달라고 그래요. 10만 원치? 네, 안심으로 잘라달라고 그래요. 자체 감사를 벌여온 경기도청은 지난달 25일 횡령과 배임 혐의로 배 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또 배 씨가 다른 비서의 이름으로 처방을 받아 김 씨 자택에 약품을 전했다는 대리 처방 의혹과 관련해서도 도청 의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만 배 씨 등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논란이 확산되던 지난 2월 초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경찰은 현재로선 김혜경 씨가 수사 대상이 될지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소환 조사 여부도 압수물을 분석한 뒤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이전 지사 측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밀어낸 건 아닌지 부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방침을 통보했다는 내용의 전화 녹음까지 이미 오래전에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수사를 미뤘던 검찰이 왜 하필
정권 교체기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한 건지 그 배경을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1월 자리에서 물러난 송기웅 전 통일연구원장. 당시 공공연구기관들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BH, 즉 청와대 뜻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BH라는 게 청와대예요, 뭐 국가안보실이에요, 어디입니까? 그게? 저희는 그냥 인사수석실에서만 통과받아요. 민사수석에서. 예. 인사. 손 전 원장은 2019년 10월 이 녹음 내용을 진술서와 함께 모두 검찰에 제출했는데 수사는 이제야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발전 자회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8곳을 압수수색한 뒤 부처를 가리지 않고 기관장 밀어내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 사이 당시 자유한국당이 줄줄이 고발한 사건들인데 3년이 지나서야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이 정권 교체기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시각이 많지만 검찰은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먼저 수사가 이루어진 환경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환경부 사건이 밀어내기 인사에 대한 첫 사법 처리였다며 상당 부분 무죄가 나올 수 있어 구조가 똑같은 다른 사건들을 섣불리 수사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미뤄뒀다는 수사, 환경부 사건 때보다 더 높은 곳을 겨누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비서관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 윗선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산업부 관계자들부터 부를 예정인데 칼끝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직 수사의 파장을 예측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4월 요금 인상은 현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공을 넘겼던 것과는 다른 모습인데 구체적인 동결 방안은 추후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강조하며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습니다. 우선 저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인수위는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현 정부가 결정할 내용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랬던 인수위가 오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한시적 동결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전체 회의에서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찾아야 한다며 공공요금 동결 카드를 꺼낸 겁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와 같은 대책 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가 상승 압박 등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달 이미 인상된 요금에 대해 다시 내리기는 어렵지 않겠냐며 구체적인 동결 방안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오늘 각 분과별로 선정한 1차 초안을 보고받고 세부 조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초안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부동산 시장 정상화나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 연금개혁 등 안철수 위원장의 주요 공약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다음 달 2일까지 최종 국정과제를 확정해 윤 당선인이 취임 전 직접 발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